안녕하세요, 뼈입니다. 오늘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많이 바빴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바빴어요. 바빴고 또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도 조금씩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참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네, 사랑합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감사드리면서 대신 또 죄송한 말씀은 참 그런 부분들을 약간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영상 업로드가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지만 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모. 여기 보이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 지금까지는 유아, 그쵸? 만 3세, 4세, 5세, 우리 나이로 5세, 6세, 7세. 근데 저도 저번 주에 가서 저희 교수님께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만이라고 하는 나이를 붙이는 게 좀 일본의 잔재래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3세, 4세, 5세로 부르는 게 맞다고 합니다. 저도 앞으로는 그냥 가급적이면 3세, 4세, 5세, 그냥 거기 5, 6, 7세, 이렇게 좀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제가 계속 유아만 하다 보니까 영아를 맡고 영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떠한 니즈를 그동안 이렇게 충족시켜 주지 못했다는 거를 제가 이제 불현듯 깨달은 거죠. 그리고 또 유고방송 댓글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기타 경로로 해서 선생님들이 영아에 대한 부분들, 영어 아니고 영아입니다. 네. 영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짚어달라라는 요청이 너무나 쇄도했어요. 막 쇄도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했었죠. 왜냐하면 저도 전공이 사실은 유아교육 그리고 아동학 그리고 영유아 보육학이지만 저도 전공 자체가 조금 이제 포커스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 친구들로 가다 보니까 영아에 대한 부분들에 죄송합니다만 아주 큰 관심이 있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 어떤 요청들 그리고 궁금한 것들을 막 물어보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영아도 정말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영아의 발달부터 시작해서 영아가 어떻게 발달하고 어떻게 진행이 돼서 우리가 말하는 유아의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론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BASE였나? 아니 BASIC? 뭐가 맞죠? 베이스가 맞나요? 베이직이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초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아 발달의 과정은 매우 복잡해요. 요만하게 태어나서 진짜 이렇게 막 포대기 안고 막 응애 막 계속 우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90일, 100일 이러한 친구들이 어느 순간 보면 훅훅 커져서 이빨 다 빠진, 그쵸? 이빨 빠진 중강새처럼 막 싫어, 안 할 거야. 이렇게 막 변하는 모습을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보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영아 발달의 과정은 상당히 빠르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이가 누워서 응애 울기만 했더니 애가 어느 순간 봤더니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발달의 어떤 특이성을 우리는 좀 정확히 알고 가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영아의 발달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달은 일정한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꼬물꼬물 날뛰다가 아닌데 어쨌든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이 동요를 기억하실 거예요. 뭐라고 나와요?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그쵸? 뒷다리가 먼저 나오고 올챙이에서 그 다음 앞다리가 나오고 그래서 이게 좀 진화를 해서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로 되는 거잖아요. 올챙이도 뒷다리가 먼저 나오고 앞다리가 그 다음에 나오듯 사람도 똑같이 발달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발달의 순서가 있어요. 발달의 순서가 무엇일까요? 둠이 뭘까요? 모르겠어요? 둠이 발달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둠이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한번 낚아본 거예요. 두미 발달의 법칙이란 무엇이냐? 두가 어디예요? 두. 예, 두. I can do it 할 때 그 두가 아니라 두는 머리예요. 즉, 머리에서 발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발달 과정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맨 처음에 태어났던 아기는 3등신이죠. 3등신 아니에요? 머리, 가슴, 앞에, 이거는 개미구나. 머리, 몸통, 그쵸? 그리고 팔다리. 3등신이에요. 머리만 이만하게 컸다가 점점점 자라면서 이게 어떤 몸의 비율이 맞춰지게 되고 서로의 발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아,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됐든 뭐가 됐든 두미 발달의 원칙에 의해서 아이들은 발달을 진행을 합니다. 즉 머리 부분이 몸통이나 사지보단 먼저 발달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누워 있다가 뭐를 하죠? 목을 이렇게 가누기 시작을 하죠. 예. 이렇게 태어났던 아기가 먼저 팔다리를 조작하면서 머리는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머리를 가누어요. 고개를 가누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뭐를 하죠? 그 다음에 배를 들어요. 이렇게 누워있다가 고개를 가누면서 그죠? 이제 배를 들어요. 이렇게 배를 들고 난 후에는 뭐가 될까요? 기어가겠죠. 기어요. 기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양손으로 어떠한 물건을 짚고 서기 시작을 하죠. 그쵸? 그 다음에 양손으로 짚고 섰다가 그 다음에는 한 손으로 짚고 섰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게 될까요? 걷고 뛰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미 발달의 원칙 때문에 며칠이 지났어도 아이가 분명히 다른 집 아이들은 비슷한 계월수인데 고개를 가누는데 이 아이는 고개를 가누지 못한다. 이래서 병원에 가끔 가보면 이 아이는 어떠한 부분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고개를 잘 가누지 못합니다. 그러니 좀 치료를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케이스를 주변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피디님. 내 아이가 되게 나는 멀쩡하다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고개를 가누어야 될 시점에 고개를 못 가누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어떤 진단명이 나오더라. 이러한 케이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두미 발달의 원칙에 의해서 아이들은 발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근원 발달 원칙이에요. 근원 발달. 근원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근원이 뭘까요? 어디를 근원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피디님? 근원. 뿌리 근자 아니에요? 네, 근원. 근원은 뭐냐면 내 중심은 여기에 있죠. Listen to my heartbeat 할 때처럼.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꿈이 아이들이었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중심은 가운데잖아요. 중심에서 밖으로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고 배를 들고 기고 서고 걷고 하지만 그런 나이 또래 친구들을 보면 이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조작하는 게 아직은 서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대근육부터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오는 말초신경이 발달하는 거. 그게 순서예요. 그게 바로 근원 발달 원칙이라고 저희가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분화 발달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영아가 온 몸을 다 써서 그쵸? 온 몸을 다 써서 모든 걸 표현해요. 근데 가끔 인터넷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른이에요. 누워갖고 발가락으로 이렇게 톡 해서 TV를 켜거나 발가락으로 톡 해서 저 어떤 불을 끄거나 이렇게 발가락으로 툭툭 해서 무언가를 하는 옛날에 생활의 달인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자취에 달인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발만 잡아당기면 막 불이 꺼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세분화 발달 원칙, 즉 몸 전체를 사용하는 거칠고 약간은 좀 산만해 보일 수 있고 분화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발달을 진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근원 발달 원칙과 두미 발달의 원칙 플러스 세분화 발달의 원칙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이런 어떤 말초신경들이 세분화되게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예가 뭐예요? 젓가락질. 젓가락질 훈련인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젓가락질을 합니까? 못해요. 못하니까 그냥 손으로 집던지 포크도 그냥 이렇게 집던지, 그쵸? 이렇게 하겠죠. 이러다가 그 다음에 뭐를 연습시켜요? 집게.
그래서 이 소근육 발달을 위해서 집게로 콩을 뭐 옮긴다든지 아니면 작은 공을 옮긴다든지 옮겨요. 그 다음에 뭐를 씁니까? 젓가락. 그쵸? 젓가락인데 어떤 젓가락? 끝에 고무밴드를 둘둘둘 감아서 이렇게 잡아도 미끄러지지 않게끔 하는 젓가락. 그쵸? 그 젓가락으로 또 무엇을 옮겨요? 그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진짜 젓가락으로 이렇게 어떤 물건을 옮길 수 있는 단계까지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아교육 현장에서도 아이들 소근육 발달을 위해서 집게가 있는 원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둘둘둘 고무밴드를 감은 뭐 젓가락을 놓아두는 원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에디슨 젓가락이 호불호가 되게 강하잖아요. 뭐 이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에디슨 젓가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편리하게 아이들이 젓가락질을 할 수 있게 만든 도구인데 그것만 너무 사용하다 보니 일반 젓가락을 또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케이스가 또 생긴다라고 해서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해요. 사실은 에디슨 젓가락이요.